내 월급은 쥐꼬리인데 이거 어떻게 빠르게 모으지? 돈 빠르게 모을 수 있는 방법 없나? 내가 원하는 종잣돈 목표는 저 멀리 있는데 이걸 언제 다 모으지? 돈을 빠르게 모으시고 싶은 분들 참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돈을 빨리 모을 수 있는지 분석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장 빨리 돈을 모으는 방법 3가지를 분석해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1년에 3천만 원 이상 모으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 방법을 최초로 공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책을 읽는다? 이게 무슨 소리지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에이브레햄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를 베는데 6시간을 준다면 4시간은 도끼를 가는데 쓸 것이다. 무딘 도끼로 나무 윗동을 찍는 건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다. 돈을 모으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돈에 대해 일도 관심 없고 모아보자는 생각도 없었던 사람이 오늘부터 돈 모으기 시작해야지 했다고 해서 그냥 돈이 모아지는 게 아닙니다. 돈에 대한 마인드와 생각 그리고 생활 습관부터 싹 개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책을 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고 자본주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책이 읽기 어려우시다면 영상으로 나온 것이 있으니 그것을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재테크에 관련된 책과 영상을 보고 일단 내 마인드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인드가 바뀌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내 성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달에 고정비는 얼마나 드는지, 내가 생활비를 얼마를 사용해야지 살 수 있는지,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불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내 성향을 먼저 파악하는 게 필수입니다. 핸드폰비, 보험비, 월세 대출이 있다면 대출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 이후 나와 맞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월급의 전부를 주식만 산 사람이 있었고 월급의 전부를 적금으로 모은 사람도 있었고 금투자, 비트코인 투자 등 다양한 사례를 보았습니다. 일부는 부동산 투자도 있었는데 부동산 투자는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제외했습니다. 여러 사례를 분석하며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돈을 모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결국 돈을 벌었어도 다시 잃게 된다는 공통점을 발견해냈는데요. 이처럼 적금으로 종잣돈을 모아가는 게 맞다,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모아가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서로 상이한 의견을 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20대의 젊은 유튜버들이 코로나 때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들어가서 수익을 아직까지 보고 있고 그럼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 주식으로 돈을 모아라라고 많이 말을 하지만 3040인 사람들은 주식에서 된통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종잣돈을 만들 때까지는 적금을 하라고 강조하지요. 5천만 원을 모을 때까지는 적금으로 모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요. 이렇듯 개인의 경험에 따라 그리고 살아온 시대에 따라 사람들이 해주는 조언이 다르니 이때 중요한 것은 개인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성향을 파악하고 어떤 방식으로 돈을 모을지가 정해졌다면 고정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다 저축하거나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를 저축할지 정해놓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존한다고 생각하고 돈을 모아가시면 됩니다. 사람이 하려고 하려면 어떻게든 다 하게 됩니다. 적금으로 모으기를 선택했다면 월급날이 되자마자 빠져나가게 자동이체를 해놓으면 되고요. 이때 이자를 많이 주는 곳을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금융상품 한눈에라는 곳에 들어가면 이자를 얼마나 주는지 파악할 수 있거든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5천만 원 미만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되니 일단 4천만 원 정도는 불안해하지 않고 모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이상 모으게 될 때 내가 모은 원금과 이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조절하시면 될 듯합니다. 주식은 변동성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시고 내가 이를 견딜 수 있는지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주식했다가 더 큰 손해를 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사람마다 성향 차이인데 100% 주식을 넣는 사람이 있고 돈으로만 주식을 넣는 사람이 있고 다 다릅니다. 자신을 파악하고 돈을 어떻게 모아갈지 생각해보세요. 셋째, 국가에서 주는 각종 혜택들을 모조리 챙기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서울시 월세 청년수당, 재난지원금, 청년희망적금 등 일단 국가에서 해당이 되는 지원금을 준다고 하면 모조리 싹 챙겨줍니다. 각각 개인마다 해당되는 장려금들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개인이 그때 찾아보고 공부해야 챙길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알고 싶다면 각종 재테크 유튜버들을 구독하는 것도 좋고 요 아니면 재테크 관련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서 정보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로 공유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저절로 관심을 가지게 될 테니까요. 지금까지 종잣돈을 가장 빠르게 모을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돈을 모으면서 여러분이 자본주의에 대한 공부, 특히 빚에 대한 공부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도 돈 모으는 방법을 알려드리긴 했지만 1억 모으기를 목표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억 모으기를 목표로 투자하지 않고 그때까지 돈을 모으기만 한다면 부자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꼭 돈을 아끼고 모으면서 공부를 하세요. 자본주의. 그리고 빚에 대한 공부를 단순히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실에 대해서, 자본주의의 현실에 대해서 꼭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고정 댓글을 통해 월 1,000만 원 수익화 시켜드리는 정보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